건물 자신이니까. 그래서 장기하중은 버텨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까지도 버텨줘야 된다는 거. 따라서 요 두 개를 합해 놓은 거. 이 두 개,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단기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재력, 부재응력. 자, 부재라는 용어 나오는데 부재는 건물을 축조하는 데 사용되는 자재. 예를 들어 돌, 벽돌, 콘크리트, 철근, 철골, 목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건물 축조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부재라고 해요. 그럼 부재력이란 외부에서 그 부재에 어떤 힘이 가해져요. 그랬을 때 그 부재가 받는 힘을 부재력이라고 하고, 그럼 그 부재가 버텨줘야 되겠죠? 버티는 내부 반발력을 부재응력이라고 용어로 합니다. 자, 그래서 압축력, 인장력, 전단력, 휨 모멘트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죠. 자, 그래서 압축력이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부재에 누른 힘, 눌러주는 힘이 작용할 때 그 부재는 압축력을 받고 부재 내부에는 대응하는 응력, 내력을 압축응력, 버티는 힘을 반발력을 압축응력 그렇게 얘기해요. 자, 따라서 압축력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런 부재가 있다면 이런 부재 외부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요. 눌러주는 힘을 압축력. 그럼 요 부재가 바로 외부에서 누르는 힘을 받고 있죠. 그때 요 부재는 압축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반대말 인장력이라고 하죠. 반대말은 인장력인데 부재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할 때 그 부재는 인장력을 받고 내부 응력을 인장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재가 있는데 잡아당기는, 벌어지게 하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할 때 이 부재가 받는 힘을 우리가 인장력 그렇게 이제 용어로 얘기합니다. 하니까 압축력과 인장력은 반대죠. 자, 이게 압축력, 인장력 용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좀 기억하시고 무슨 의미인가는. 전단력. 자, 전단력이 나오는데 전단력은 부재 상호 교차하는 방향이 반대인 힘, 상호 교차 그리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하는 경우 그 부재는 전단력을 받는다. 즉 이런 부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는 지지대란 뜻이에요. 받침대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에서 이렇게 눌러준다. 그럼 받침대가 있을 때 위에서 눌러준 힘이 있다면 떠받치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부재는 어떤 힘을 받느냐? 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즉 동시에 뭐예요? 누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압축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대 위에 그대로 연장해서 눌러주는 게 아니라 상호 뭐라고요? 교차. 그리고 방향은 반대, 교차. 이쪽에서 눌러주고 바로 여기는 떠받치고 있고요. 이렇게 방향은 반대가 됐고 그다음에 교차됐죠. 이럴 때 요 부재가 받는 힘을 바로 전단력이라고 해요. 이걸 전단력이라고 해요. 그럼 자, 압축력을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꾸 수축이 되겠죠.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파기가 되겠죠. 인장력을 못 견디면 자꾸 이 부재가 어떻게 늘어나겠죠. 엿가락처럼 쭉 늘어났다가 끊어지겠죠. 전단력을 못 견디면, 자, 왼쪽은 요 그림에서 왼쪽은 올라가는 힘이고요. 그죠? 오른쪽은 내려가는 힘이잖아요. 하니까 부재가 비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부재가 비틀린단 말이에요. 비틀리다가 결국 못 견디면 중앙 부분이 어떻게 돼요? 파단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가 똠방 잘라지는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파단이 된다는 거. 이런 형태로 이제 잘라진다거나 그러겠죠. 이걸 전단력. 그래서 항상
대부분 다 수험생들 전단력을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방향 교차, 반대, 방향은 반대이고 상호 교차라는 것. 교차된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 부재가 받는 것은 전단력이다. 특히 전단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철근 콘크리트의 보호 구조에서 나와요. 보호 구조에서 받는 힘이 바로 전단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죠,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휨 모멘트라는 게 있는데, 그림 보시다시피, 휘어지게 하는 거야. 휘어지게 하는 거, 모멘트. 그래서 부재를 휘어지게 하는 힘이 작용할 때, 그 부재는 휨 모멘트를 받고 내부 응력을 휨 응력,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용어 자체이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압축력, 인장력, 전단력, 휨 모멘트, 무슨 용어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구조 분류 한번 해봅시다. 건축 구조 분류 나오는데, 자, 사용 재료에 따라서 첫 번째, 사용 재료. 주 재료를 무슨 재료? 즉, 기둥, 벽, 지붕, 바닥판 등의 주요 골조를 뭘 가지고 축조를 했느냐 하는 것이 사용 재료에 따른 분류거든요. 그래서 나무 구조, 그다음에 철골 구조, 다음 벽돌 구조, 다음 시멘트 블록이라고 있죠. 그래서 글로스 하면 시멘트 블록 구조, 그다음에 돌로 싸면 돌 구조, 다음 철근 콘크리트 구조, 다음 철골로 먼저 뼈대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철근 배치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어서 축조한 게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이제 7개로 구성됩니다. 지금의 대부분은 이제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 고층 건물이 바로 이거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RC 구조라고 하고 철골 철근을 SRC 구조라고 그래요. SRC 구조. 자, 이건 나무 가지고 축조했다 이거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별장 같은 거 하는데 주로 많이 있고요. 철골 가지고 건물 지었다 이게 철골 구조라고 그러죠. H빔, 강관, 파이프 이런 걸로 축조한 거. 그래서 큰 체육관 같은 골조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이제 다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만들어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벽돌 쌓아가지고 이게 벽돌 구조. 시멘트 블록으로 축조해서 한 게 시멘트 블록 구조, 돌로 축조해서 만든 게 돌 구조, 그 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 가지고 만든 거.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건데요.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우리는 또 기본서의 4장에 이제 편집되어 있어요. 자, 먼저 콘크리트란 것은 시멘트, 모래, 자갈이 배합된 거. 이게 이제 콘크리트죠. 그래서 자갈 빠지고 시멘트와 모래 배합된 것은 그것을 시멘트 모르타라고 하고요. 자, 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는 아주 강해요. 압축력. 아까 우리 얘기했죠? 압축력이요. 이 압축력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인장력에는 약해요. 바로 이거요.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은 못 견디는 거예요. 즉 콘크리트에다가 눌러주는 힘이 가해지면 잘 견디는데 콘크리트에다가 굳은 콘크리트에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면 콘크리트가 그냥 짝짝 갈라집니다. 짝짝짝짝 금이 생기대요. 갈라져서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콘크리트만 가지고는 건축 구조물 축조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따라서 이거에 대한 보강을 해야 돼요. 왜? 이거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강으로 바로 철근을 갖다 집어내요.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합니다.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고 콘크리트는 이걸 잘 견디니까 압축력을 부담하고.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 부담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만든 합성 구조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
이것 가지고 그동안에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흔히 존재하는 것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 수명도 길고요. 축조도 간단하고요. 재료야만 주변에 많이 있고요. 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 가능하고 수중 건물 가능하고. 그런 단제 공사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왜? 콘크리트가 경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는 거. 날씨 영향받으면 안 되니까요.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고요. 현재까지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축조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다. 거기에다가 고층, 아주 높은 고층 할 때는 철골로 뼈대를 만들어 놓고 철근 콘크리트로 하죠. 그걸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특수구조라든가 고층 건물 때는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용 재료에 따른 분류인데, 자, 이걸 다시 이렇게 묶어요. 나무 구조와 철골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 이제 가구식 구조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구별한 것은 구성 양식에 따른 거예요. 구성 양식에 따라 나눈 것이 바로 가구식 구조. 그 다음에 벽돌 구조, 시멘트 블록 구조, 돌 구조, 이 세 개 묶어요. 이 세 개 묶어서 바로 뭐라고 하느냐? 조적식 구조라고 그래요. 조적식 구조. 그 다음, 요거 두 개.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철근 콘크리트 묶어서 이건 아주 강력하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일체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구성 양식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가구식 구조, 조적식 구조, 일체식 구조 이렇게 나눠진 것이 구성 양식에 따른 분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구조 이제 총론에서 이제 분류 어떻게 되게 분류가 되냐, 근데 분류를 한번 해보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 수업 시간에 나무 구조는 실제 시험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공동주택이죠. 아파트는 나무로 축조 못해요. 그래서 이건 제외고요. 그 다음에 철골 구조, 돌 구조, 시멘트 블록, 돌, 그 다음에 RC, SRC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철구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각 장에 다 이제 서술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본 시간에 수업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인 몇 가지 한 분류나 건축 구조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류해 봤거든요. 자, 거기에 문제 한 4개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 비출된 문제들이에요. 그거 한번 풀어 봅시다. 1번 보시면, 건축물 자체의 중량과 같이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장기적으로 작용한 하중 그랬죠. 자, 아까 하중이래요. 하중. 그래서 장기적으로 작용하니까 장기하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건물 자체의 중량, 자신의 무게, 자체의 중량이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고정하중, 사중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물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나누었을 때 다음 중 단기하중이 아닌 것. 자, 여기 단기하중은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충격하중,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은, 즉 사하중과 활하중은 장기죠. 따라서 풍하중, 적설하중, 충격하중, 지진하중은 단기하중인데 3번 구조물 하중은 어디냐? 구조물 하중은 바로 고정하중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하중을 다른 말로 구조물 하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건축물에 작용하는 활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난